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미 퍼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잇따라 국경을 닫았고 우리 정부도 8개 나라에서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럼 먼저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 상황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정부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경이 닫히기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비행편을 못 구한 사람들은 공항에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I had to be at work tomorrow, but then they canceled the flight. I have to quarantine in a hotel on my cost for 10 days. So I don't have the money.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발원지로 지목된 남아프리카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이 남아공과 인근 국가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아프리카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They should be suspended until we have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danger posed by this new variant.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이스라엘은 14일 동안 아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서둘러 국경을 닫고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사흘 동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변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남아공에서 들어온 여객기 2대의 탑승객 600여 명을 검사했더니 61명이 확진돼 변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미국에선 아직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변이가 이미 상륙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nything is possible. We don't know that. There's no indication that it is right now. 뉴욕주는 변이가 퍼질 것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원들이 병상 확보를 위해 비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백신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변이가 계속 등장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입국 금지 나라를 8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새로운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발생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입니다. 이들 8개 국가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은 경유지의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확인을 통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탑승을 했더라도 국내 입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자라도 입국 후에는 열흘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돼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0시 이후 입국 제한 8개국에서 들어온 내국인은 8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입국 금지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위중증 환자는 647명, 일일 사망자는 56명으로 계속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928명,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1,265명입니다. 병상 점유율이 약 85% 정도에 근접하잖아요. 수도권은 거의 다 찬 거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내일 오후 5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자영업자 대표들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얼마나 위험한지 또 기존의 검사나 치료제는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박진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염이 됐을 때 그 위험성도 그만큼 더 센 건가요?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변이의 숫자가 2배 정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뾰족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오미크론은 32개, 델타는 16개 변이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전파력이 더 셀 걸로 추정은 됩니다. 오미크론의 진원지인 남아공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주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치솟아 3,000명에 육박했는데요. 다만 확진자 수의 폭증이 이 오미크론 때문인지 여부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전파력이 세긴 하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도 아직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의 중증화 비율과 함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에 위험도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되는 게 기존의 검사법이나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19 PCR 검사법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종류의 변이를 판정할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를 지금으로선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S단백질 부분으로 유전자 분석을 해야 하는데 국내 검사법은 다른 부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판정하기 위해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 즉시 전국 위탁 의료기관 등에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신은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기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면 항체가 잘 붙지 않아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항체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도 자극하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고령층은 추가 접종을 빨리 받는 게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미크론에 대응한 백신 개발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실험용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고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도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회피하는 변이종인지 등을 연구 중인데 2주 안에 이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에 새로운 관광 명물로 떠오른 모노레일이 승객을 태운 채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뒤 4,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제 열차의 천장은 심하게 구겨졌고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덜너덜해진 천장을 들어올리며 구조에 나섭니다. 많이 다치겠다 이거 진짜로. 야, 기분 좋게 놀라가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 낮 2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승강장에 들어서던 관광용 모노레일 열차가 철로를 이탈해 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붕이 다 의자 높이만큼 다 찌그러졌으니까 성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 8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모노레일은 내일부터 선로 정비를 위해 휴장할 예정이었는데 운영 마지막 날 사고가 났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작년 6월에도 내일 55곳에서 결함이 발견돼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갈대밭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 공룡 알 화석지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불면서 소방헬기 5대가 동원돼 3시간 만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에는 서울대학교 안 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나치게 큰 불판을 쓰다가 가스레인지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비슷한 시각 인천 영종도 선착장에서는 방파제 위에 올라가 불꽃놀이를 하던 30대 여성이 4m 아래 바다로 떨어졌다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100일을 앞두게 되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청년을 앞세운 선거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를, 윤 후보는 청년은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2030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학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연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 여고에 다니는 만 18세 여고생을 포함해 광주 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30대 이하로 발탁하며 청년 표심에 다가갔습니다. 2030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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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학살 주범을 찬양한 사람이 나라를 맡아선 안 된다고 비판하는 한편 5.18 같은 국가폭력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안에 있는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이 직접 맡겠다며 2030 세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가 아니고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제는 정책보다 참여가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 집권하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순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윤 후보는 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라며 청년들의 열망으로 새로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차기 정부 시작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자기 색을 입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젊은 선대위를 꾸렸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낙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기존의 당 색깔을 뺀 가벼운 셔츠 차림의 청년들과 전면에 나섰습니다. 4주 전 파란 점퍼를 입은 경선 경쟁자들 및 중진 의원들과 단상에 올랐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년 중심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기존 조직은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건데 주말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오영훈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주도하는 선대위 체제 구축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반발을 뚫고 영입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연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선대위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일정도 김병준 위원장의 지역구인 세종으로 정하는 등 일각의 우려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기획된 그 일정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생각입니다. 다만 딸 티켓 채용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이 선대위 간부로 발탁됐다가 사퇴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 주변의 범죄는 눈 감아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인지 대답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교제살인 범죄자인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해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의 선대위 체제가 정비되면서 상대를 향한 검증 공세도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희 스튜디오도 보랏빛으로 물들여봤는데요. 바로 BTS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LA에서 2년 만에 대면 공연을 열었습니다. 오늘만 무려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렸는데요. 이번 공연의 제목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입니다. BTS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팬들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기쁨을 담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팬이 공연 제목의 알파벳을 재조합해봤더니 스토리지 온 팬데믹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의 유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BTS는 어떤 스토리를 전했을까요? LA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LA 최대 규모의 소파이 스타디움이 온통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보라색 마스크와 보라색 옷,
방탄소년단의 캐릭터와 상징으로 치장한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The main color that covers the entire rainbow, and so it means that they're watching over us and that BTS loves us, and we love them too.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데는 나이와 성별, 국가, 인종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We're from Lisbon, Portugal. 저 조지아에서 왔어요. Brazil. 방탄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은 처음 만나서도 금방 친구가 돼 서로 선물을 나누고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함께 외칩니다. 네, 이곳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공연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전 방탄소년단이 음향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떠나갈 듯한 환호가 이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대면 콘서트를 연 건 2019년 월드투어 마지막 공연을 서울에서 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삶을 위로하듯 허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춤출 수 있다는 최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가사처럼 일상의 기쁨을 주제로 꾸몄습니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4회 공연을 하는데 20만여 명의 좌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각지에서 밀려드는 팬들로 LA는 덩달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보라색 조명을 켜 팬들을 환영했고 소파의 경기장의 지붕은 한글 인사말로 장식됐습니다. 일부러 방탄소년단 콘서트 때 와가지고 외국에서 멀리 타주에서 와가지고 또 이제 음식 찾고 또 끝나고 와서도 음식 먹고. 방탄소년단은 내일 미국 현지 매체를 포함한 내외신 간담회를 한 뒤 공연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궁이나 사찰을 짓는 데 쓰이는 금강소나무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종인데요. 지난 4월 금강소나무의 최대 군락지인 경북 봉화 울진에서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관리구역인 태백산 국립공원과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서도 집단 고사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태백산 국립공원의 금강소나무 군락지.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수십 그루씩 집단 고사했거나 죽은 채 아예 뿌리까지 뽑힌 소나무가 곳곳에서 관찰됩니다. 이곳은 환경부 관리구역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직선으로 40km 떨어진 경북 영양군과 울진군 일대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역시 금강송 수십 그루가 잎을 모두 떨군 채 말라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 3년 정도 된 금강 소나무입니다. 장가지가 모두 떨어지고 줄기가 하얗게 말랐습니다. 겉껍질도 이렇게 쉽게 뜯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집단 고사 현장만 태백산 국립공원 10여 곳, 왕피천 경관보전지 7곳. 고사목은 적어도 3,400그루가 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고사하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현재 2곳, 금강송면 왕피리하고 삼건리 2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산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무에 가리기도 하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연 천위로 판단했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인 울진과 봉화 일대에선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집단 고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이상 고온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분 공급이 고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건데 죽은 금강소나무는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 실태조사와 관리가 시급합니다. 환경부 등은 취재가 시작되자 금강소나무 집단 고사 현황과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사연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중 가장 큰 어종으로 종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랐을 만큼 맛이 뛰어난데요.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춰 멸종된 줄 알았는데 최근 부여군에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종어를 이용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어는 80cm, 3kg 이상으로 성장하는 대형 어종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자객과 어류 가운데 가장 큰 민물고기입니다. 조선시대 수라상에도 올랐을 정도로 맛이 뛰어나 물고기 중 으뜸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은 종어는 한때 부여를 대표했습니다. 금강과 한강, 임진강 등에서 서식했으나 금강 하구뚝이 막히는 등 서식지 파괴와
남핵 등으로 1970년대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복원에 성공해 양식도 가능해지면서 종어를 이용한 음식도 개발됐습니다. 음식도 처음 접해보고요. 의외로 민물고기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담백한 맛이 있었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요.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는 물론 장아찌 같은 반찬이나 양념 등도 개발됐습니다. 종어하면 부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종어를 이용한 음식과 가공품을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여에 오셔서 종어를 맛보시고 가실 수 있도록. 특히 수산과학원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시스테인 등이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여군은 오는 2023년까지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도 조성해 종어의 대량 양식과 경제 기반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에서 5연패를 노리는 전북과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울산의 우승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한데요. 마지막 한 경기에서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2위 울산의 다득점에서 앞서 선두인 전북. 대구를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쿠니모토의 왼발 슛도 구스타보의 헤더도 번번이 상대 선방에 막혀 전반을 0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북보다 40분 늦게 시작한 울산은 전반 18분 만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동경의 페널티킥이 완벽하게 읽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북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을 홍정호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 문선민이 환상적인 무빙슛으로 쐐기골을 넣으며 2대0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꼭 승리를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열심히 뛰어줬던 게 울산은 VAR 판독에 울었습니다. 이동준이 골을 넣고 세리머니까지 펼쳤지만 옵사이드로 판독돼 골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0대0 뼈아픈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경기. 전북은 이기면 그대로 K리그 5연패를 달성하고 울산은 무조건 승리하고 전북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선수와 달리기 대결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달리기 좀 한다는 동호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상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구경 선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선수와 대결에 다들 긴장한 건가요? 시작부터 부정 출발이 나오는군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다시 출발. 네, 역시 이변은 없었군요. 김구경이 여유 있게 1위로 들어옵니다. 함께 뛰어본 것만으로도 소중한 추억이 됐겠죠? 스타트 영상을 보셨다 했는데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스타트가 좀 더 보완되면 충분히 11초대 기록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세트 듀스에서 침착하게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안세영. 2대0 완승을 거두고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릅니다. 국제대회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투병 중인 이봉주 선수가 팬들과 함께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내년에는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며 건강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기에 날씨만큼은 퍽 괜찮은 휴일이었죠. 밤사이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덕에 내일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도 여전히 예년 수준의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단 대기가 안정돼 있는 탓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이들적의 일평균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화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이내 씻겨갈 텐데요. 비구름은 모레 새벽 서울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이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퍼지겠고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12월 첫날에는 또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에 구름 많겠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서 서울이 3도, 대구도 1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12도, 대전 14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비나 눈은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네요.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